예산안까지 제출했잖아요. 네. 5년간 165조가 민주당의 아니었고 5년간 75조가 새누리당의 아니었어요. 이것 갖고 경쟁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경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기재부가 현실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새누리당 편을 들어주는 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관위가 깜짝 놀라서 야 그거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어요. 그랬는데 강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선거 막바지에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강행할 정도면 그게 무슨 실무 과장 국장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유정국 의원님 장관 하셨으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적어도 장관 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적어도 대통령 실장한테는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선거 직전에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갖고 정말 무모하게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받고 불법이다라고 해서 철회까지 요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뛰어드는 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네. 이게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는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적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그 통계 자료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이념 구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대, 중도대, 진보가 3대, 4대, 3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이념의 흐름을 보면 아까 야권연대를 통해서 사실 이른바 민주통합당이든 뭐 통합진보당이든 어떤 이제 진보적 정체성이 상당히 공고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이 보수적인 새누리당이나 진보적인 그 야권연대나 30% 내외 정도는 기본으로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40%죠. 저는 이걸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통계 중에 하나는 이번 이 투표율을 비교할 때 사실 2008년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보면 신문들을 보면 2008년도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2008년도는 46%였기 때문에 사실 너무 낮은 거였습니다. 오히려 2010년 지방선거하고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하고 비교해 볼 때 이번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3.9% 올랐습니다. 30대 투표율은 오히려 4.4%가 감소했습니다. 40대 투표율은 4.7% 감소했습니다. 예. 왜 그렇다고 한다면 그 30대와 40대 투표율이 2년 만에 하락하게 되었는가? 저는 바로 이제 여기에 어떤 그런 이제 그 민주통합당의 좀 정책적 그런 패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권 심판론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대표 정책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미국 2008년 대선 같은 경우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의료개혁하고 금융개혁의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2009년 일본 총선에서도 역시 그 논란이 되었던 정책은 그 얀바댐 건설 백지화라고요. 그러니까 토건 정책에 대한 부정과 아동수당 이런 겁니다. 근데 이번 총선은 지방선거에서도 정책 의제가 있었는데 민주통합당으로서는 그 정권 심판론을 채울 수 있는 사실상의 30, 40대를 투표장에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대표 정책이 없었고요.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야권연대의 진보적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중도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략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정당이든 이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이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킵니다. 우리가 뭐 흔히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선거가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중도 세력을 통합해내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중도 공략 전략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내세움으로써 사실상 일정하게 좌클릭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아까 그 전병현 의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3+1 정책을 제시하면서 좌클릭을 한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도층 유권자들이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 볼 땐 그러니까 이 민주통합당으로 가야 될 중도층 유권자들을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 가깝게 된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중도 세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측에서 좀 제대로 어떤 그런 뭐 정책적 대안이나 그런 전략을 효과적으로